18세기 초 미 대륙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건, 사냥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코만치 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오고 마침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체를 드러낸 프레데터와 목숨을 걸고 맞서게 되는 이야기, 프레이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본편의 제목은 프레이로 먹잇감을 뜻하며 프레데터와 정확히 대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포식자에 맞춰진 포커스를 사냥감에게 돌려 강한 무기도 없는 원주민의 입장에서 처절한 생존을 보여주려는 의도와 함께 반대로 포식자 역시도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중의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었거든요. 이는 전편인 더 프레데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프랜차이즈를 새롭게 브랜딩하는 효과를 줍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프레이가 실사 영화로 제작했음에도 극장 개봉이 아닌 훌루, 디즈니 플러스를 통한 스트리밍 공개로 진행됐다는 것인데요. 영화가 공개된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예정된 일정이 중단되며 미뤄졌을 뿐 아니라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하면서 극장에서 개봉한다면 다른 플랫폼에 올려야 한다는 기존 계약으로 인해 방향을 틀어 훌루와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를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레이로 새롭게 이야기를 전환하면서 감독 역시 변경됐습니다. 클로버필드 10번지를 연출했던 댄 트랙턴버그가 각본가 패트릭 가이슨과 함께 폭스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때마침 시리즈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게 제작된 프레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댄 트랙턴버그는 프레데터 프랜차이즈를 이끌 새로운 연출자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A long time ago, it is said, a monster. 주인공 나루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프레이, 과테말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존재했으며 Only in the hottest years this happens. 이를 토대로 무대를 확장시켰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하고 조용히 접근하는 나루. Sorry. 여기서 사리는 코만치어로 개를 의미하는데요. 해당 언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애칭으로 보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알고 보면 개라고 불렀다는 것이 재밌게 보일 수 있어 넣었다고 합니다. Yeah, Seti in Comanche means dog. That was just like the fun of like, oh, I like to call my dog dog. Like, 한편 이 모습은 영화 매드맥스 2를 오마주한 것으로 문명이 붕괴되고 가족을 잃은 상황 속에서 개와 함께 다니는 맥스의 모습이 끈끈한 유대감을 표현하고 있어 홀로 사냥하게 될 나루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호주를 배경으로 한 매드맥스에서 오스트레일리안 캐틀독을 출연시킨 것처럼 미 대륙을 배경으로 하는 본편에서는 아메리칸 딩고로 불리는 캐롤라니아 도그를 데려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해당 품종이 존재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영화적 설정으로 넘어가야 하지만요. 마찬가지로 주요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코만치어에서 가져왔는데요. 나루는 싸움을, Tabe. 타베는 태양을 의미해 이야기에서 가지는 역할과 행동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생김새가 우주선, 그것도 프레데터의 것임을 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계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나루에게는 하늘을 나는 괴음의 비행체를 자신이 알고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죠. I saw a sign. The Thunderbird. 천둥새는 폭풍과 번개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미국 원주민들 사이에서 전승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프레데터의 지구 방문을 이 전설과 연결시켜 이야기의 당위성을 완성하려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1719년 북미 대평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기 전으로 원주민의 부족 생활이 주가 되며 유럽 여러 국가들이 진출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어째서인지 몇 가지 명사를 제외하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Is that for War Chief Spadney? He's getting worse. 이는 현실적으로 영화를 봐야 하는 관객을 위한 장치였으니 영화에서는 코만치어로 시작하고 Sobe sakatsara. Bia mupits ikimai. 뒤이어 해당 내용을 영어로 읊는 모습을 통해 A long time ago, it is said, a monster. 관객이 듣는 것은 영어지만 영화적으로 코만치어로 소통하고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한 연출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부 세력에게는 프랑스어를 하도록 만듦으로써 Je vais le porter. Il va nous ralentir.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단절된 모습을 표현했죠. 은밀한 발걸음으로 숲을 가로지르는 코만치 부족 청년들, 이처럼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해 원주민 출신의 전직 군인을 섭외해 행동 양식을 배우도록 했으며 특히나 주인공인 미드 썬더는 개인 스턴트 코디네이터가 붙어 전사의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합니다. 지구에 도착한 프레데터는 먹이 사슬에 놓인 사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는 프레데터의 특징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늑대를 사냥하는 장면, 척추를 뜯어내는 장면, 늑대의 머리로 전리품을 만드는 장면까지 이 개체가 시리즈에 등장한 프레데터보다 이전 시기에 도착한 존재로서 그간 지구에 방문한 프레데터들의 기준점을 제시하며 나아가 시리즈를 모르는 관객에게도 이러한 존재가 프레데터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모습이 됩니다.
사리의 짖음과 동시에 드러나는 가죽이 벗겨진 물소들. 아주 끔찍한 모습에 나루 역시도 할 말을 잃는데 머리를 뽑아가는 프레데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냥임을 알 수 있어 제3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실제 18세기에서는 미시시피강 유역을 중심으로 사슴 가죽을 재화처럼 사용하는 무역이 진행됐고 거래가 점차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과잉된 사냥으로 이어졌기에 역사적인 관점과도 연결되죠. You saw a monster from a children's story? 나루를 쫓아온 부족원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은 채 억지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소란스러워지더니 그에게 겨눠지는 세 개의 붉은 점, 프레데터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데터와 상당히 다른 형태인데요. 약 300년 전인 옛날을 배경으로 두고 있어 조금 더 야성적인 모습이 날 것의 감정을 전달하기에 용이할 뿐더러 여러 모습의 인간들처럼 다양한 형태의 프레데터가 존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디자인을 변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프레데터의 특수분장과 영화 소품에 참여한 스탠 윈스턴의 초기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사실적인 모습을 담기 위해 슈트 형태로 제작했으며 얼굴 역시도 애니메트로닉스 장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서 프레데터가 존재하는 것만 같은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죠. 그렇게 프레데터의 습격을 받아내는 코만치 부족원들, 할리우드의 이스터에그인 비렐름의 비명이 들리네요. 프랑스 사냥꾼들에게 붙잡혀 탑에 함께 미끼로 묶인 나루. 그녀는 오빠에게 자신이 목격했던 프레데터의 강력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타베의 대사는 If it bleeds, we can kill it. 1편에서 프레데터와 맞서기 위해 부대원을 독려하는 더치의 대사와 같습니다. If it bleeds, we can kill it. 프레데터를 잡으려는 사냥이 시작되지만 반대로 프레데터가 사냥꾼들을 일방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하고 이때 나오는 그물은 2편에서 대상자를 깍둑 썰기한 그물을 오마주한 것입니다. 프레데터를 쐈지만 손쉽게 막아버리자 이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자동 장전 체계 대신 일일이 탄알과 흑색 화약을 총구해놓고 불을 붙여 사용하는 전장식 총을 사용하던 때였습니다. Take the powder and put it in the gun. 한편 이때 받은 총은 영화가 마무리되고 나서야 제대로 비춰주니 바로 2편에서 장로 프레데터가 해리건 형사에게 던져준 총이었습니다. 프레데터 2편과 이어지는 이스터에그이면서도 이 총이 나루에서 출발해 어떻게 장로 프레데터를 거쳐 해리건 형사에게 전달됐는가와 같은 뒷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들어주네요. 마침내 최종 전투. 1편에서는 진흙으로 체온을 가려 프레데터와 맞섰던 전술이 있었지만 본편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나루가 먼저 늪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으로 지형을 각인시킨 뒤 프레데터의 발을 묶어두는 함정으로 사용했습니다. 1편을 존중한다는 개성적인 차원에 더해 나루가 실패를 딛고 성장하는 모습을 다루는 핵심적인 장면으로 만들어 차별점을 둔 것이죠. 게다가 프레데터가 인간과 다른 종족이라는 차이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높였고요.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엔딩 크레딧, 그간 있었던 사건들을 벽화의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가장 마지막 장면, 프레데터 사냥을 끝낸 직후 여러 대의 우주선이 벼락을 몰고 나타납니다. 이는 더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여운을 남기며 이후 댄 트랙턴버그가 연출한 애니메이션 프레데터 킬러 오브 킬러스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은 여러 시대에 걸쳐 지구에 방문한 프레데터에 맞서 살아남은 인물들에 대한 옴니버스식 에피소드로 구성됐거든요. 비록 프레이에게도 개연성 문제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작이었던 더 프레데터를 딛고 일어나기엔 충분해 프레데터 시리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 댄 트랙턴버그와 배우 앰버 미드선드는 프레이 속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 만약 제작된다면 이 연결점을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하네요. 프레데터 시리즈가 한 주인공을 2번씩 출연시킨 적이 없어 전적으로 이어지는 후속작이 없었으니까요. 과연 프레이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6편 프레데터 죽음의 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